자, 원자설이 모의고사 문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내신 때는 얘를 잘 봐둬야 되는데, 이 중에서 주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과학자 4명 중에 한 개,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과학자가 있어. 러더포드. 그렇죠. 이게 러더퍼드 거죠. 러더퍼드가 한 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한 게 누구 거? 그렇지, 그거 거죠. 그 한 개, 두 가지가 하나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한다. 잘했습니다. 원자의 안정성이죠. 다른 하나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했다. 전자를 발견한 건 누구냐면은 톰슨이고, 이 전자를 발견한 실험 이름이 뭔지 알아? 음극선. 그렇죠. 음극선 실험이죠. 러더퍼드가 한 실험은 이거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불러요. 알파 입자 산란시. 알파 입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알파 입자의 본체는 헬륨 원자 핵입니다. 전자를 띠는. 그럼 러더퍼드가 이 한 개,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보호가 뭐라고 함으로써 얘를 더 극복을 해내게 돼요? 전자는 일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좋아요. 유사해요. 유사하고 아니고 다시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야. 전자가 특정 궤도만 돈다. 아, 특정 궤도만 돈다라는 거랑 이제 불연소 쪽인 에너지만 갖는다. 그다음에 양자화되어 있다. 이거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에너지가 불연속이라든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 다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이제 금 원자 핵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는데 대부분이 통과를 하고 일부분만 되튕깁니다. 두 가지를 써도 되고 세 가지 써도 되지만 키워드가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결론이 뭐냐면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다.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 두 가지 문장은 꼭 구분하다기보다는 사실 연계되죠. 그런데 구분해서 또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크게 되튕긴 이유가 뭐라 그랬지? 원자핵이 플러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원자핵이 플러스를 띈다. 이거를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 원자 모형 변천 과정에 과학자 한 명 더 있었지 않나요? 맨 앞에 돌멩이 작은 입. 볼턴. 그렇죠. 에너지 D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전자 하나만 있다. 이거 무슨 원리라고 부르죠? 파울리 베타. 네, 내신에서만 됩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전기 퀴즈 12번. 그래프가 등장을 할 거예요. 지금 그린 그래프는 이 왼쪽에 있는 분류 1, 2랑은 별개의 내용이고요. 이 그래프가 x축은
온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온도는 템퍼레이처 라지 T로 씁니다. Y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로, 하나는 시그마. 로 우리말로 하면 뭐죠? 비저. 시그마는 전기 정도. 그렇죠. 물질이 이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비정이 큰 게 부도체 혹은 저전체, 비정이 작은 게 도체, 그 사이가 반도체인데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비정이 커집니다. 전류가 잘 안 흘러요. 대신에 반도체랑 부도체는 전류가 더 잘 흐르기 때문에 내려가죠. 그래프의 기울기도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거는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해줄 거고 크게 얘네들이 높낮이가 엄청 다릅니다. 뭐 한 10,00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이 큰 부분으로는 부도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은 도체는 왜 그러느냐? 온도가 증가하면 비정이 커지는 물질은 도체고요. 예를 들어서 구리, 도선을 예시로 들면 구성 원자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구리겠죠 이게. 그리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달린다는 건데 전자가 달리다가 쿵쿵 하고 부딪힙니다. 바로 이 충돌이 저항의 근원이죠. 자, 근데 온도가 증가하면 구성 원자가 열 진동을 합니다.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얘가 부르르 떨어요. 그러면은 충돌이 증가하죠. 그 결과 전류가 더 잘 안 흐르는, 잘 흐르지 않는 비저항이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어요. 전도도는 감소가 되겠죠. 전도도가 높은 물질이 도체니까 도체는 윗부분에 그래프의 윗부분에 그려야 되고 온도가 증가하면 도체 전도도는 감소하죠. 기울기를 음수로 그려야 되죠. 반면에 부도체나 반도체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원자과 띠 위에 있는 비에 있는 전도띠인데 우리 상온이 300켈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더 높여봅시다. 500켈빈. 그러면 300켈빈일 때도 일부 전자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저 띠틈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빛을 쪼여도 열 에너지를 가해도 혹은 전압을 굉장히 세게 걸어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더 많은 전자들이 올라가 있죠. 전자가 아래에 있을 때는 전류로서 기여를 잘 못해요. 여기는 전자가 빼곡히 채워져 있지만 왜냐하면 파울리 베타울리에 의해서 다른 준위가 채워져 있고 다른 채워진 데를 얘가 또 갈 수가 없으니까. 반면에 위로 올라온 녀석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이 띠의 이름을 전도띠라고 부르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중에서는 누가 더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는 상태냐면 오른쪽이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죠.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전자의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쓰면 되는데 N타입이나 전자가 많지 P타입은 양공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와 양공을 다 합쳐서 그렇죠. 전하 나르게 농도가 증가한다죠. 온도가 증가하면 전하 나르게 농도가 증가하고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거니까 비저항은 감소하죠.
그래서 반도체와 부도체에는 그래프를 더 밑에다 그리면 되고 온도가 증가하면 전도도가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도체로 와서 사용은 도체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전자가 더 늘어나진 않아요. 도차는 10,000배 정도 농도가 더 커요. 애초에 여기는 전자가 미친 듯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는 전자 농도가 증가하는 효과보다는 이 충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성의 근원 두 가지 문장으로 쓰면은 하나는 전자의 이것 온도, 또 하나는 전자의 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공전과 자전과 대응됩니다. 유사해요. 근데 절대로 공전 자전이라 쓰면 안 돼요. 그건 행성에다 갖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고 쓰셔야 되고 전자의 스핀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각각 공전과 자전스러워요. 방향에 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원자 핵이 가운데 있다고 가정하고 전자가 이 주위를 도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 원통을 그리는 까닭은 3D의 회전 방향이 잘 인지되라고 이제 그려놓은 것뿐이야.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운동하게 되면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 방향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원자 핵 입장에서는 전자가 자기 주변을 삐글삐글 도니까 마치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전류를 감으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마치 N극, S극인 자석처럼 행동을 하는데, 매번 그리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화살표로만 표시를 할 거고 우리가 이걸 원자자석이라고 부릅니다. 물질 안에 이게 무수히 많은 거죠. 세 개의 방향이 있어요. 지금 전자의 운동 방향, 그것에 의한 가상의 전류, 그리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전자를 확대해서 봤더니 이 녀석이 자전을 합니다. 빙빙 돌아요. 이걸 이제 전자 스핀이라고 하죠. 사실은 구라야 이거. 네, 물원에서 그냥 이렇게 가져도 돼. 그러면은 전자가 전하량을 갖고 있잖아. 전자의 전하량. 얘는 이 숫자는 아마 안 해도 돼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쿨럼. 이걸 매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전자의 전하량을 그냥 2라고도 표현합니다. 얘가 이 마이너스 성분을 덕지덕지 바디에 갖고 있는 중인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마이너스 성분이 운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이렇게 가상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인지가 되죠.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그래서 얘도 자석처럼 행동해요. 이 작은 화살표를 물질 안에 무수히 많이 그려 넣는 거죠. 이 화살표들이 자기네들끼리 혹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마그네티즘, 자성학이에요. 걔네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가지고 강자성, 상자성, 방자성을 합니다. 학교 프린트에 얘네들 물질
써져 있을 거야. 우리는 한식밖에 안 했는데 이거 외우고 들어가야 돼.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상자성체는 종이가 붙는다고 했고, 네. 유리는 반자성체고, 네. 어. 물은 상자성체. 물은 밀려납니다. 반자성체. 아. 외우고 들어야 돼요.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11번. 얘는 보통 뭘 대충 하니까 얘들 어디서 틀려오냐면, 그리지 말아봐. 자, 이렇게 랜덤하게 되어 있어. 이거 강자성체니 상자성체니? 상자성체. 그렇죠. 이게 랜덤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있어서 상자성체라고 하거든. 이게 정확한 디테일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랜덤 맞고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지금 이것도 랜덤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경계선 있죠. 경계선을 가지고 경계선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나란해요. 이거를 자기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 구역 안에서는 방향이 같은 거. 이게 강자성체예요. 그리고 자기 구역에 표시가 없고 그냥 개별 스핀들이 랜덤한 거. 이게 상자성체예요. 반자성체는 그림이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한데 선생님이 가르친 건 그냥 점 찍으라고 했죠. 여기는 애초에 이제 화살표도 적으면 안 되거든. 그리면 안 되거든. 또는 이게 애초에 점으로 표현한 까닭이 뭐냐면 문장으로 치면 원잔의 스팬들이 짝을 이루어 상세한다. 원잔의 스팬들이 짝을 이루어 상세한다. 그래서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짝 이루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긴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미 상세가 된 거죠.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이런 그림은 누구 거다? 반자성체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요 정도 하면 되고 나머지 이론들은 어차피 문제 풀면서 다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